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굳은 결심으로 헬스장 등록증을 끊고 맛없는 닭가슴살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며 지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던 시간들. 처음 며칠은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 희열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무게는 유지부동이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렬한 폭식의 욕구가 당신을 덮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무너진 당신은 자책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하지만 오늘 소름 돋는 심리 분석을 통해 당신의 그 죄책감을 완전히 박살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당신이 다이어트에 실패한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몸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굶어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맘모스를 사냥하던 수만 년 전의 석기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당신이 칼로리를 줄이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상사태다. 기근이 찾아왔다. 주인이 곧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뇌가 어떻게 당신의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왜 당신을 강제로 살찌는 몸으로 개조하는지 그 소름 돋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적게 먹고 운동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현대인들에게는 잔인한 고문이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박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뇌 신부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쥐고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관제탑입니다. 경제로 치면 국가의 중앙은행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중앙은행이 아주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시상하부는 즉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몸에서는 소름 돋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에너지 절전 모드입니다.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더 적은 에너지를 쓰도록 근육의 효율을 강제로 높이고 체온을 미세하게 낮추며 심지어는 장기들의 활동 속도까지 늦춰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과 생물학에서는 세트 포인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몸무게의 기준점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준점 아래로 살을 빼려고 하면 뇌는 그것을 자산 손실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산을 복구하려 듭니다. 당신이 헬스장에서 땀을 흘릴 때 뇌는 비웃습니다. 그래, 에너지를 써라. 대신 나는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미친 듯한 허기를 느끼게 해서 방금 쓴 에너지의 2배를 먹게 만들 테니까. 다이어트 초기에는 의지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지치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업무를 보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고칼로리 음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굶주린 맹수에게 고기를 앞에 두고 참으라는 것과 같은 잔인한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누구는 마음껏 먹어도 마른 상태를 유지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내부 배신자들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인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되어 에너지를 저장하고 어느 정도 저장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저장고가 꽉 찼어. 하지만 현대인의 뇌는 이 신호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설탕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인슐린 수치 때문에 뇌는 항상 더 저장해 라는 명령만 내릴 뿐 정작 배부르다는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의 몸에 지방이 넘쳐나도 뇌는 렙틴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몸이 쫄쫄 굶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더 강력한 허기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분명 배가 부른데도 입이 심심하고 단 것이 당기고 밤마다 야식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가짜 데이터에 속아 기근 모드를 해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무기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공복 호르몬입니다.
당신이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할수록 뇌는 그렐린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이 그렐린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음식을 찾는 본능만 남게 합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렙틴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차는 멈추지 않고 결국 폭식이라는 벽에 들이받고서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다이어트 산업은 1년에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비만 인구는 갈수록 늘어만 갈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을 감량했던 출연자 대부분이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초 대사량은 이전보다 하루에 수백 칼로리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뇌가 극심한 기근을 겪고 난 뒤 다시는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몸의 구조를 최소 에너지만 쓰는 좀비 모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살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존 본능이 당신의 이성에게 내리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나를 굶긴 죄, 이제부터는 물만 마셔도 지방으로 저장하겠다. 는 뇌의 복수입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뚱뚱한 건 게으른 증거야.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스라이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뇌가 호르몬에 장악된 상태에서 의지를 운운하는 것은 폐렴. 환자에게 의지로 기침을 참으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여야 합니다. 첫째, 뇌와의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여 뇌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대신 뇌가 이제 기근이 끝났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렙틴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먹지 않느냐입니다. 뇌에게 충분한 공복 시간을 주어 스스로 쓰레기 단백질을 청소하고 호르몬 신호 체계를 복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둘째,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잠이 부족하면 뇌는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복부 지방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신의 뇌는 절대 지방 방어선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자책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더 큰 폭식을 부릅니다. 당신의 몸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불안과 죄책감을 먹고 자랍니다. 시끄러운 다이어트 광고와 유행하는 식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짜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뇌가 안심하는 순간 몸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진짜 변화는 소란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분석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평온함과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통찰을 계속해서 받아보십시오. 건강900이었습니다.